노력은 그냥 하는 거다. 아니요, 그냥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노력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노력이 잘 되고 어떤 것은 포기하게 되죠. 저 역시 살아오며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노력은 항상 어렵고 힘들었으며 포기는 너무나 쉬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쥐어짜야 했고 의지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모가 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앞머리카락이 날아간 정도에서 노력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정수리 머리카락은 살아남았으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몸이 좋고 근력이 충분한 사람이 벤치프레스에 도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지나가던 트레이너가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라고 하자 의외로 쉽게 무게를 들어 올립니다. 들리잖아. 그렇게 그는 벤치프레스를 그냥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운동을 해본 적 없는 마른 체형의 사람이 같은 벤치프레스에 도전합니다. 트레이너는 똑같이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가 온 힘을 다해도 기구는 끔쩍도 하지 않죠. 왜 이 사람은 그냥 해내지 못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해낼 수 없는 몸 상태, 즉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그냥 해낸다는 건 이미 그걸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사전 능력이나 시스템, 환경 또는 습관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죠. 이건 노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냥 노력해가 통하는 사람은 이미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기반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노력해 라고 말하는 건 근력이 없는 사람에게 100kg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노력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듯 노력도 제대로 하려면 노력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노력이란 대체 뭘까요? 노력은 에너지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이죠. 그렇다면 몸에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도 정작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에너지와 노력으로 이어지는 에너지는 무엇이 다를까? 바로 방향성입니다. 일반적인 에너지를 직선으로 표현한다면 노력 에너지는 명확한 방향이 있는 화살표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은 어떻게 이 일반 에너지를 방향성 있는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욕망, 재미, 그리고 카르마죠. 재미가 있으면 노력하는 게 껌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게임을 할 때 노력한다고 표현조차 안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노력인데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들 대부분이 재미가 없다는 점이죠. 결국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욕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에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왜 다이어트를 결심하셨나요? 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나요? 왜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나요? 그 답은 바로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에 노력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간에 노력을 포기하게 될까요?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욕망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행복이나 슬픔이 시간이 흐르면 점차 옅어지듯 욕망 또한 매일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문제는 욕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욕망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죠. 머릿속에 여전히 이걸 꼭 하고 싶다 라는 문장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욕망이 줄어든 것도 모르고 내 욕망은 여전히 그대로 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서 그 욕망이 줄어들었어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말 자체는 머릿속에서 여전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의 크기가 변함이 없을까요? 몸무게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려면 저울이 필요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알려면 자가 필요하듯이 욕망의 크기를 알려면 그걸 측정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욕망을 과연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까요? 처음 결심했을 때는 목표를 위해 거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조금씩 버릴 수 없는 목록이 늘어났죠. 맛있는 고기, 8시간 푹 자는 수면, 게임, 연애, 술자리, 유튜브. 버리지 못하는 게 많아질수록 사실상 우리의 욕망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곧 욕망의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이죠. 욕망이 크게 줄어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 에너지도 모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노력을 유지하려면 이 욕망의 크기를 다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을 다시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핍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벌고 싶어하는 대학생과 10억 빚이 있는 가장을 떠올려 봅시다. 분명 둘 다 10억을 벌고 싶다는 문장은 같지만 욕망의 크기는 전혀 다르겠죠. 대학생이 운 좋게 1억을 벌게 되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아 행복하다 하고 만족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빚이 10억이나 있는 가장에게 1억은 아직 9억이 더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다시 일깨워줄 뿐입니다. 둘 다 10억을 벌고 싶다지만 결핍의 정도가 달라 욕망의 크기도 전혀 다른 거죠. 결국 10억의 욕망을 가지려면 10억만큼의 결핍이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간절함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못 알아듣고 못 말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핍이 크게 느껴져서 영어 실력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실시간 결핍을 매일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시적으로 결핍을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욕망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결핍을 계속 떠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고, 듣고, 상상하는 모든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시각적 자극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결핍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결심했을 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 느낌 모든 것을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결핍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겁니다. 만약 그때의 감정만으로 부족하다면 또 다른 결핍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 애인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이별을 당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 그 분노가 줄어들어 예전만큼 자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을 생각해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에겐 이게 부족하구나 라고 느껴보는 겁니다. 패션 채널을 보면서 저 옷을 멋지게 소화할 몸이 내게는 없네 라고 또 다른 결핍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결핍을 인식하고 욕망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만의 노력 에너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핍을 본다. 욕망이 솟아난다. 욕망이 곧 노력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다시 결핍을 본다. 이런 구조를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끊임없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죠. 노력은 억지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노력의 마스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지금도 이 영상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뿐입니다. 욕망과 끊임없는 결핍의 재확인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 누군가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요? 비법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웃으면서 말해주면 됩니다. 그냥 노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재미나 카르마 같은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후보 다시 노력을 주제로 더 깊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채널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경험하며 그 기록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